네, 우리가 쉬는 사이에 주말에도 정말 많은 리포트가 쏟아졌는데요. 이 리포트 가운데서도 한 번 더 체크해볼 부분들 날카롭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함께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디테일사입니다. 네, 디테일사. 오늘도 디테일한 분석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뉴욕 증시가 금요일장에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앞서 뭐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뉴욕 증시의 이런 훈풍, 오늘 좀 국내 증시에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올랐던 이유가 미증시에서 이제 소매 판매가 호조를 보였고, 그리고 은행주들이 전에 이제 발표했었던 은행주들과는 좀 다른 양상들을 보여주면서 시티하고 웰스파고의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에 일단은 3대 지수가 다 급등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경제의 3분의 2가 소비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가 너무 높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걸 잡기 위해서 연준이 지금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긴축하는 이런 지금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주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증시는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라고 해서 올랐다. 정말 이제 앞뒤 두서가 없는 그런 증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좀 느꼈고요. 그래서 지금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은 5.2%예요. 전월의 5.3% 대비해서는 소폭 조금 하향되는 모습들이 나오기는 나왔고요. 5년의 기대 인플레이션도 2.8%로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비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지금 공급망이 굉장히 교란이 되고 있어요. 또 중국 쪽에서도 어떤 코로나의 제로 정책을 써서 굉장히 봉쇄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신종 변이가 또 출본하면서 다시 한번 재봉쇄를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러우 사태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 쪽에서 어려운데 이게 소비는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수요가 공급을 훨씬 더 앞서버리고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낮아졌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런 단기간에 올랐다 내렸다 하는 행보들에 너무 주목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과연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경기 침체도 어느 정도 선에서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주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연준도 일단은 뭐 전보 스텝보다는 매파 블러드 총재가 얘기를 했습니다. 75bp 인상을 고수를 하겠다. 그 의견을 좀 고수를 하면서 이번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또 연말에 금리는 수준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남은 거에서 이제 50bp, 25bp를 섞어야 될 텐데 75bp가 한 번 더 들어갈 수도 있거나 50bp가 전격적으로 계속 단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섣부르게 우리가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여전히 이번 주에도 대응의 장세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이슈들 뭐 아직까지 제대로 거친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지 이번 주를 열어볼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한국투자증권에서 한미약품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매출은 만족스러운데 영업이익이 아쉬웠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신사업보다는 기본 쪽에서 조금 아쉽나 봐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쉽게 나왔고요. 일단 뭐 의견 전반적에 대해서는 좀 일치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만족스러운 매출은 나왔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무려 컨센서스를 55%나 하회하는 그런 실적들이 실망스럽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2분기 인건비 증가된 부분들, 그리고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판매비라던가 어떤 관리비 이런 쪽들이 크게 상승해서 영업이익을 훼손시켰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북경 한미예요. 이게 코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대도시들을 봉쇄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해거담제 2탄징 그리고 이안핑, 특히나 이안핑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R&D를 통해서 북경 한미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의약품 판매 실적에서 이제 한미 정밀화학인데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셀트리온 그룹에서 하고 있는 CMO, CDMO 이런 쪽들이 지금 여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MO 쪽에 실적 개선되고 수주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 예정이 돼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인데 이제 호구증 감소증이라고 해서 그 골수 생성하고 립 백혈구 관련된 부분들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런 쪽들 관련된 롤론티스 이게 또 치료제가 하반기에 예정이 좀 돼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에서 FDA 승인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미약품의 글로벌 첫 신약으로 지금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포지오티닙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소폐암 쪽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미국의 FDA 승인을 받고 신약으로 출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조금 부정적인 부분들도 리포트에서는 얘기가 없었는데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급여 퇴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실시를 하는데 보험 적정성을 재평가하는 기준들이 나오면서 이게 성분이 2년 연속이 포함돼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매출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작년에는 실리만이라던가 안토시안 같은 성분이 있었고요. 올해에는 뮤코라제까지 들어갑니다. 그게 만약에 퇴출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100억에 육박하는 매출이 지금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작년에 28억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더 감소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카니틸정 147억 거의 150억에 달하고요. 히알루미니도 지금 173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퇴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거의 한 500억 이상의 매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퇴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체크를 하시면서 한미약품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월 말 이후에 외국인의 지분 확대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한 330억가량이 지난 금요일까지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전히 제약 바이오단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본격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인데 딱히 지금 기관 쪽에서는 아직 매수세가 강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 전략은 글쎄요 한 28만 원에서 현재가 부근까지 분할 매수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라는 관점 하에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으로는 목표가 35만 원 그리고 2차에서는 39만 원 돌파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미약품 체크해봤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6월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하루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맞아요. 꾸준히 많이 또 샀어요. 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시간이 참 중요한 이유가 리포트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네, 나오고 또 맞아요. 우리가 못 본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워낙에 또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네. 혹시나 또 우려할 부분이 있다면 얘기 주시고 계시니까요. 네. 꼭 함께 꼼꼼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일치 의견을 주시긴 했지만 네. 다른 기업도 또 유망하게 보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일단 아까 그 CDMO 쪽으로 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그룹들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이런 CMO, CDMO 쪽에서 조금 대체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제약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마땅히 대체할 만한 기업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높습니다. 다른 쪽들 제약사들 보면은 이거 반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약단에서는 마땅히 기업들을 고르기가 어렵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램시마, 트룩시마, 허줌하고 미국이라던가 북미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 점유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는 모습들과 더불어서 램시마의 제형이 어떤 램시마 SC 쪽으로 바뀌면서 편의성이라던가 효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업이 잘 되는 모습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선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셀트리온의 좀 매력도를 느낄 수 있겠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유창희 대표님도 바이오 쪽에서 토픽으로 셀트리온 제시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사용관 차장님께서는 6월 달에도 셀트리온을 얘기를 주셨던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함께 저희 꼼꼼하게 또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리포트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증권에서 K카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커머스 판매 비중의 확대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네. 뭐 지금 중고차 사업 쪽은 중고차뿐만 아니라 뭐 신차든 중고차든 워낙에 저쪽이 지금 괜찮은 분위기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일단은 내용부터 좀 보면요. 이 미국에 중고차 판매 1위 기업이 있습니다. 카맥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워낙에 판매량이 많아요. 시장 자체도 크고요.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한 20%의 가치 평가를 절하시켜서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커머스의 판매 확대가 중요하겠다라고 일단 운을 띄웠고요. 2018년도에 SK 엔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 중고차 사업 부문을 양수하면서 설립이 된 기업이에요. 국내에서는 이제 10년 이상 중고차 매매 전문 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노하우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이 중고차라는 부분들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경제적인 혜자라고 말하는데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고차 단에서도 품질이 굉장히 좋은 중고차를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 그리고 그걸 매입해서 판매 전까지 유지 관리하면서 상품화를 시키는 부분들, 거기다가 판매 채널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어떤 경제적인 혜자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업단이 중고차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커머스 판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판매 중에서 이커머스 비중이 37%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서는 81%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른 기업들은 이커머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요. 그만큼 이 중고차라는 게 단순히 어떤 홈페이지에서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정보라던가 사진만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아직도 소비자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고가잖아요. 2천만 원 이상의 중고차들이 많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이거 인터넷 홈페이지 앱에서만 보고 결정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이외의 면에서는 그래도 소비자들 층에서 점점 더 넓어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건 이외에 내 차 팔기 홈 서비스라는 게 여기에서 이제 하고 있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차량 번호와 소유 자명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문 차평가사가 전국을 방문해서 만족도가 이게 95%에 달할 만큼 높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대면으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 간에 만나지 않아도 이런 감정평가를 받은 차량들의 판매율이 더 높다라는 부분들은 이커머스에서 판매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K카 봤는데 K카에 대해서는 그러면 좀 의견은 동상이몽으로 제시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약간은 왜냐하면 기름값 부담 때문에 지금 중고차 수요가 약간 감소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아직까지도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일단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흐름만 봐도 사실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맞아요. 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대안주로는 롯데렌탈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뭐 지금 다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죠. 네, 맞아요.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방향성에다가 보시면은 외국인 지분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일단은 신차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 이건 뭐 옵션 채택률이 상승이 되고 소형차보다는 SUV나 그 이상의 대형급 차량들을 많이 채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렌터카 사업하고 안성 경매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매 판매업으로 진출이 굉장히 유리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미지정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이후에 바로 소매 판매업으로 진출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만큼 시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일단 기존의 어떤 중고차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이라던가 오프라인 이런 것들 외에도 UAM이라던가 요즘에 도시망공교통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런 모빌리티 쪽으로도 신사업 부문을 많이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의 지분 확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규모의 경제로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11%에 거의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K카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채우고 있는 롯데렌탈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 유망주로는 에코프로를 제시해 주셨는데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또 이들 종목이 잘 갔는데 계속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여기도 일단 환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을 했고요. 거기다 에코프로 H에는 인적 분할을 해서 지금은 지주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은 뭐 에코프로 EM을 아직 종속회사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캠식스 공장을 작년 12월에 조기 양산 돌입을 했어요. 그만큼 양극재의 수요가 지금은 공급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반증하면서 실적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전부 다 잘 나온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종속회사 지금 에코프로 H에는 특히나 또 온실가스 이런 부분들에 특화가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라는 그룹은 전부 다 환경적인 부분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고요. 지금 트렌드에 너무나도 부합하는 그런 그룹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됐고요.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우호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강력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호적인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단발적이 될지 아니면 연속성 있게 들어올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2달째 일단은 60월선을 기술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모습들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에코프로 BM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전에. 그리고 에코프로는 75,000원에서 한 현재가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1차 목표가 10만 원 잡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실적 개선 보면서 추가 상향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좋고 수급 좋은 에코프로 지금 매수가는 75,000원 선에서 현재가 1차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향후에는 또 상향 조정할 가능성 있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이번 주 유망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